안녕하세요. 연세편 한마디 내과 류마티스 내과 전문의 김대식. 소화기내과 전문의 이지은입니다. 이번 방송의 주제는 손이 시리고 아파요 수족냉증입니다. 겨울에 손이 시리고 아프다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네. 그 손이 시린 분들이 병적으로 좀 시리고 아픈 경우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네, 이제 수족냉증은 증상이죠. 이제 겨울철에 손끝이, 발끝이 시리고 아프다 말씀하신 분들 많습니다. 근데 그런 경우에 그냥 단순하게 따뜻하게 유지하면은 크게 이상이 없는 분도 있는데, 문제는 이게 손 색깔이 확실하게 변하는 경우가 있죠. 하얗게 변하거나 푸르게 변하거나 하는데 빨갛게 변하는 건 어떤가요? 네, 발적인데 이제 레이노드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레이노드 현상. 이 레이노드 현상은 특징적인 거는 손 발끝이 시리고 아플 때 명확하게 색깔 변화가 있는 게 특징적입니다. 이 색깔 변화는 이제 명확하게 이제 다른 원래 피부랑 그 비교닉 피가 될 정도로 확실하게 색깔이 변해요. 처음 말씀하신 것처럼 가장 흔하게는 창백하게 하얗게 색깔이 변하고, 거기서 심해지면 파랗게 청색증이 일어날 수가 있고, 거기서 더 많이 심해지면은 이제 고무장갑 낀 것처럼 발적이 빨갛게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색깔이 변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는데, 문제는 이 레이노드 증상은 말초혈관에 이상이 생기는 거죠. 혈관이 과도하게 많이 수축이 되면서 이제 레이노드 증상이 생기는데, 문제는 이 레이노드 증상이 또 다른 자가면역 질환들과 연관성이 있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요. 이 레이노드 증상은 이제 1차성 레이노드 증후군, 2차성 레이노드 증후군으로 나뉩니다. 1차성은 이제 특별한 자가면역 질환이라든지 다른 특별한 기저질환 없이 증상만 생기는 경우입니다. 보통 이제 1차성 레이노드 증후군은 이제 여성분들이 남성분보다 여성분이 좀 흔한 경우가 있을 수가 있고, 이런 경우에는 증상이 많이 심하면은 증상을 좀 완화시킬 수 있도록 저희가 약을 처방을 해드리죠. 보통은 저희가 장갑기라고 말씀드리잖아요. 네, 그렇죠. 또 조금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몇 가지 가려야 될 음식들도 있고, 그 다음에 겨울철에 좀 따뜻하게 유지하고 핫팩 같은 거 꼭 끼고 갖고 다니라고 말씀을 드리고, 대부분 이제 2차성이 아닌 1차성 같은 경우에는 크게 이상이 없으면은 경과 관찰만 하면서 증상만 저희가 완화시켜 드린 경우가 많습니다. 약 드시면 좋아집니까? 네, 그 레이노드 증후군 있으신 분들이 이게 증상 심할 때는 혈관 확장제를 드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말초 혈관이 과도하게 많이 수축이 되면서 이제 증상이 악화가 되는 건데, 혈관 확장제를 드시면은 증상이 완화될 수가 있습니다. 혈관 확장제 말고도 다른 약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경과에 따라서 좀 조절이 달라질 수가 있고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2차성 레이노드 증후군입니다. 2차성 레이노드 증후군은 대표적으로 류마티스 질환들 있을 수가 있고, 또 어떤 질환이 있을 수 있죠? 저희가 보는 질환, 내과적인 질환으로는 뭐 갑상선 질환이라든지 부신 질환 같은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호르몬계 이상이 있을 때 많이 나타날 수 있고요. 또 뭐 암이라든지 아니면은 자율신경계 이상이 동반되는 질환들, 예를 들자면은 뭐 당뇨라든지 그런 대사성 질환들이 있어도 나타날 수 있죠. 그리고 약물이 많이 2차성 레이노드에는 약물이 많이 영향을 미치잖아요. 이전에도 저희 계속 이야기했다. 뭔지 아시죠? 네. 커피. 카페인이 안 좋고요. 그리고 당연히 안 좋을 거라고 생각하고 계시는 담배라든지 그런 것들이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의 약제들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요. 뭐 혈압약이라든지 아니면 감기약을 드셨다든지 뭐 두드러기 약을 드셨다든지 그런 약들을 장기적으로 복용하는 경우에는 이런 증상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오늘 이야기 드릴 거는 류마티스 질환에 대한 부분이죠. 네,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다른 내과적 질환들, 그리고 약물에 의해서, 그 다음에 커피라든지 흡연에 의해서 혈관 수축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원인을 교정하면 괜찮아지는데, 문제는 이게 저희가 류마티스 내과에서 중점적으로 진료를 하는 자가면역 질환들 때문에 레이노드 증후군이 생기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네, 이제 류마티스 질환들 중에서는 대표적으로 레이노드 증후군을 유발할 수 있는 게 전신경화증이라는 병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전신이 굳어지는 병인데, 이게 처음 시작되는 거는 대부분 1차성으로 레이노드 증후군부터 시작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이제 문제는 레이노드 증후군이 색깔이 변하다가 많이 심해지면은 혈류 장애가 생기면서 괴사가 생깁니다. 이제 정상 조직이 괴사가 생기면서 궤양이 생기고 헐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레이노드 증후군 있으신 분들이 꼭 확인해야 되는 거는, 이제 손끝을 항상 잘 보고 계시다가 손끝에 하얗게 이제 괴사가 생기고 궤양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가 수지 함유 흉터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그 전에 오셔야 되지 않습니까?
네, 물론 그때 오셔야 되고 저희가 진행 소견이 있으면 꼭 이제 체크를 해야 된다고 말씀드리는데 혹시 손발 시린 분들 잘 보세요. 보시고 혹시 손끝에 뭔가 궤양이 생기고 상처가 생기는 것 같다. 이게 단순한 상처가 아니라 혹시 이런 전신경화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진행될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꼭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문제는 전신경화증이 처음 진행되는 거는 손끝이 시리고 아프다, 거기서 심해지면 궤양이 생긴다, 괴사가 생긴다. 이게 많이 진행되면은 이게 혈류장애가 많이 진행되면 나중에는 손가락을 절단해야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또 문제는 전신경화증 자체가 관절염증을 유발할 수가 있고 역시 다른 자가면역 질환처럼 내부 장기 쪽으로 합병증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폐가 침범이 될 수가 있죠. 폐가 굳어지는 폐섬유화가 생기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고 간질성 폐렴 같은 것들이 진행되면서 호흡기내과 쪽으로도 많이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또 이게 신장 질환도 문제가 일으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신장이 많이 문제가 생기면 나중에 이런 병들 때문에 투석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뭔가 레이노드 증상이 단순한 증상뿐만이 아니라 다른 자가면역 질환을 악화시킬 수 있는 초기 증상일 수 있기 때문에 꼭 체크를 하셔야 되고 이제 대표적으로 전신경화증이 레이노드를 유발하는 류마티스 질환 중에 가장 흔해요. 90% 정도인데 그 외에도 많이 들어보신 루푸스라든지 류마티스 관절염이 있으신 분들도 레이노드 증후군이 같이 동반될 수가 있습니다. 역시 루푸스가 있으신 분들도 레이노드 증후군 증상 때문에 경과가 나빠질 수가 있기 때문에 체크를 하셔야 되고 그 외에도 저희가 이제 그 중복 증후군이라든지 아니면 섬유근육통도 있지 않습니까? 네, 섬유근육통도 이제 레이노드랑 동반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죠. 그리고 혼합결제 조직 질환이라든지 다양한 자가면역 질환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꼭 레이노드 증후군이 있으면은 그런 자가면역 질환이 진행되지는 않는지 자가항체 체크를 합니다. 전신경화증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항중심체 항체라는 것들이 대부분 양성이 나오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고 루푸스 같은 경우에는 항해항체라든지 그 다음에 중복증후군 같은 경우에는 RNP 항체라든지 다양한 문제들이 숨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꼭 그런 증상들을 체크해서 실제로 자가면역 질환, 면역기능 이상이 생기면서 진행이 되는 거면은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제 수족냉증 그냥 간단하게 손발 시리고 괜찮겠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증상이 계속 반복되면은 꼭 류마티스 내과를 방문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혹시라도 숨겨져 있는 자가면역 질환들이 악화가 되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폐라든지 신장이라든지 다른 장기 쪽 합병증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 꼭 주의를 하셔야 되고 이제 증상 자체를 완화시키려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흡연 커피를 줄여야 되겠죠? 네, 조심하시고 일단 혹시라도 또 유발될 수 있는 감기약이라든지 비뇨기과 약 같은 경우에도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뭔가 복용 중인 약제가 있으시면은 약 목록을 가지고 꼭 류마티스 내과를 찾아주시는 것들이 좋겠습니다. 네. 네. 이번 방송은 여기까지인가요? 네, 겨울철 손발 시린 분들 많은데 확실한 원인 꼭 찾으셨으면 좋겠네요.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구독과 좋아요 부탁해요.